첫 번째로는 산림현황하고 임업경영현황, 그 다음에는 카운티별 자치도 임업의 발전 과제를 5가지로 분류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이 628만 6천 헥타 정도인데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26%, 공유림이 8%, 차유림이 66%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헥타당 일목 축적은 평균이 170.9 입방메타입니다. 그래서 국유림이 훨씬 많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1952년도에 조사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6입방, 헥타당 6입방이었는데 지금 170.9입방이니까 한 28배 정도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장기 지표는 2030년까지 194입방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050년까지 225입방으로 하겠다. 이제 장기 지표를 세웠는데 산림 선진국을 보시면 스위스가 354입방이고 독일이 321입방, 그 다음에 일본이 210입방이니까 우리가 2050년이 돼야 일본에 비슷하게 가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의 산림 면적 축적 헥타당 임목 축적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국유림이 58%고요. 그 다음에 공유림이 7%, 사유림이 35%입니다. 그 다음에 임목 축적으로 보면 국유림이 62%고 공유림이 7%, 사유림이 31%. 그 다음에 이제 헥타당 임목 축적은 국유림 193입방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는 183입방이니까 우리나라 전체보다는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유림의 그 면적 비율이 58%인데 강원도의 전체 국유림,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반이나 됩니다. 4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 면적 전체로 봤을 때는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급별 면적인데요.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4형, 5형, 6형급이 합하면 79%나 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특히 강원도는 감벌 단계를 지나서 추벌 단계에 들어와 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다 아시겠지만 1형급부터 6형급까지 전체적인 면적이 골고루 좀 있어야 이게 안정적인 산림 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4, 5, 6형급에 치우쳐 있는 거,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균형 잡힌 연구 구조로 갈 수 있느냐, 가게 만드느냐, 이건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임상경입니다. 침엽수, 화렵수, 혼혈이. 강원도는 보신 바와 같이 화렵수율이 전체보다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2%. 그 다음에 조림 실적입니다. 조림이 1년 단위로 봤을 때 전국에 23,000헥타를 조림을 할 경우에 강원도는 15% 정도 3,500헥타 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쑥갓국의 실적은 전국에 비교해서 강원도가 1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밀도는 전국이 3.66 메탄 헥타당인데요. 강원도는 좀 높습니다. 4.17메타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국유림은 더 높습니다. 5.12메타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 규모별 산주 현황인데요. 전체 산주가 2021년 통계인데요. 218만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2헥타 미만이 67%나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면적 9%밖에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강원도는 62%가 산주수 그 비율이, 그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은 6%밖에 안 됩니다. 같이 전국하고 강원도
그다음에 지역별 산주 현황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부재 산주와 소재 산주와 부재 산주로 나누는데 뭐 부재 산주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보면은 소재 산주가 44%, 부재 산주가 56%인데 강원도의 경우는 37% 소재 부재 산주가 63%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다음에 임가 현황입니다. 임가 현황은 전국이 10만 3천 정도인데 강원도는 8,585가구로 8% 정도. 그다음 임가 인구도 8%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업 임가, 경업별 임가로 나누는데 전국은 전업 임가가 14%, 경업 임가가 86%인데 강원도는 전업 임가가 9%고 경업 임가가 92%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가소득입니다. 인가소득은 위에 보시는 대로 경상소득 플러스 비경상소득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인가소득이 3,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임업소득이 1,170만 원 정도, 그다음 임업의 소득이 겸업소득, 사업의 소득, 그래서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이 같은 인가소득이 1년에 3,7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기와 경제집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임업소득의 비중이 3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2016년부터 보시면 34%부터 33, 34, 35%였다가 2020년도에 한 3% 정도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임업소득은 소득과 경영, 빨간색이 임업 경영비고 경비죠. 그다음에 파란색 임업소득인데 이 추세를 보시면 이것도 2016년부터 조금씩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도에는 감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나온 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산림형 조직의 확대, 임업의 발전 과제의 첫 번째로 산림행정 조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 목적비 및 필요성을 보면은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이 81%, 그 다음에 전국 국유림의 48%,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전국 산림 20%의 청정산림장을 보유한 강원도의 특성상 산림장을 활용해 제거하는 이런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국 제1의 산림장을 보유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행정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산림계획과 정부의 저탄소 성장 정책을 선도하고 특히 산림 및 발전을 도모하는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황입니다. 강원도의 주요 행정조직. 이거는 이제 강원도의 행정조직을 전부 봤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산림환경국이 저도 잘 몰랐는데 지난달에 바뀌었더라고요. 산림환경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녹색자원국, 녹색국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산림환경국에 5개과가 있습니다. 산림소득과 산림관리과 그 다음에 나머지 환경적인가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과 수기보전과.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두 개 과만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강원도 대표적 특성 산림 분야는 그 정체성을 성취하였고 강원도에 방문된 산림작업을 효과적으로 계획 관리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강원도청의 그 조직본부가 2대신 19국 1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산림환경국에 5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천사를 뭐 대개는 아시니까 13년부터 해서 86년에 이제 산림국으로 있다가 96년도에 농정산림국으로 되고 이 과정이 있습니다. 2015년 녹색자원부, 그다음에 2022년도에 이제 다시 바꿔가지고 녹색자원부의 녹색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녹색국이 이제 산림환경부로 개편이 됐는데 산림부는 2개과고 환경부는 3개과다. 그런데 다른 도를 보니까 경상북도는 환경산림자원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5개과의 산림 분야도 강원도처럼 2개과,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이제 환경산림국인데 이 2개과, 산림분야 2개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편 방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은 산림환경국을 그 산하에 산림분야 2개과를 개편해서 6개과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산림소득과를 산림산업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늘린다면 산림복지과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림복지과의 업무는 휴양, 치유, 산림교육, 산림문화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독립시켰으면 좋겠다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산림국을 아예 환경국이 아니라 산림국을 이제 분리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를 산림산업과 관리과, 복지과, 산림복지과, 산림보호과를 신설합니다. 그런데 이 산림보호과를 신설한다면 업무는 산림생태보호, 산불방지, 산병방지, 산림병충해 등으로 이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일 역할에 증대인데요. 강원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가 국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국일임을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굉장히 아주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건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한 거니까요. 국일을 활용한 지역 임업소득의 증대 차원에서 국일 대부분 사용 허가의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보존 국일임의 사용 허가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일 사용 허가 현황 2020년 현황을 보면 전국이 7,722건인데 27,480헥타. 근데 강원도는 4,140건이 12,500. 그러니까 50%가 넘죠. 이 용도는 대부분 공공 및 공익사업용이고 산업시설용, 광업용으로 되어 있다. 그거를 이제 전국의 5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북청하고 동북청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광업용, 산업시설용, 학교 학술, 공공, 공사업, 기업 조립용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많은 부분은 공공 및 공익사업용이고 두 번째가 산업시설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국일임 사용허가 면적 대비 소관 면적 비대 소관 면적 대비를 보시면은 북부청이 0.8%, 동부청이 2.3%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보전 국일임의 대부 기준 이거는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그리고 국일임 대부 현황이 전국이 1,071건에 4,463m인데 강원도 지역이 1,098건에 779. 여기 마찬가지로 5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용도는 대부분 복층용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및 공익사업용, 산업시설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일임의 사용하는 대부 이용을 대폭 확대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인업 발전을 위해서 국일임 이용의 규제를 완화하고 국일임 이용을 대폭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일임 공동산림자원분과 법적으로 법률이 있고 공동산림
사업의 목적은 산림사의 효율적인 추진, 그다음에 지역사회 발전 또는 지역적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있는데 그 사업 대상은 농산 전지의 산림소득 개발 사업,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휴양 시설이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산림사업 수익기관 사업 방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법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 국유립의 공동산림사업 추진 현황은 전국에 42건으로 조사되어 있고 680건입니다. 보시는 대로 산림 공익시설 28건, 연구사업 2건, 소득개발 8건, 산림탄소 상생사업 3건, 탄소배출 건조를 9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유립 공동산림사업의 활성화의 필요성인데 우리나라 국유립의 반 정도가 강원도 이치항으로 지역이익 발전을 위해서 향후 지자체와 산림청에서는 공동산림사업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할 것을 권유한다. 그다음 세 번째 산촌 지역의 진입입니다. 강원도에는 이제 산촌 지역이 많은데 산촌 지역의 현황을 보시면은 산촌의 여건은 뭐 되게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의 산촌 지역 읍면 현황. 이 10년마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통계는 2014년에 조사한 통계입니다. 전국 109개 시군 496년 312 산촌 생태마을이 있는데 강원도는 이 15개 93개 76개의 산촌 생태마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표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15개 지역, 그러니까 여기 3개가 빠지죠. 동해, 태백, 속초가 빠지고 15개 시군의 산촌 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삼천, 평창, 하천, 인제 여기가 이 산촌의 전체 읍면 비율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산촌적인 문제점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 이건 일반적인 추세고요. 두 번째는 산촌 생태마을 조성의 하향식 추진으로 특성화 및 경쟁력이 부족하다. 위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특성화라든가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부의 산촌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변화에는 지원 약화. 여기 2010년부터 이 산촌개발 사업이 산림청의 농림축산식품부로 예산 편성권 위반되면서 이게 어려움이 많아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한국일업진흥원에서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유사하게 실행하고 있는 게 이 단독형하고 협의체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을 운영 관리의 인적 자원 프로그램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산촌마을 주민들 간 소득 재분배에 따른 불균형 및 협력도 부족했다. 그다음에 마을 수준의 활용과 사업 관리가 부족하고 시군용 지자체 관리 감독도 부족했다.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국유립 연계형 산림자원 이용의 활성화 문제인데요. 앞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산촌마을 산림 활용 소득 사업에 대한 조사에서 이 제일 많은 부분을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숲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휴양 촉진 생활 용도로 활용하겠다가 이 30건이니까 51.3%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산나물, 산양삼, 산덕, 도덕 등 임산소득 작물을 재배하겠다가 32건 42.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각 도 단위마다 첫 번째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 의견이 강원도는 국유립의 대부 및 협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부의 지속적인 산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고요. 자세한 건 좀 보십시오. 그다음에 산천 개발 사업 특성화 및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지역 주민 전문가 지자체에 참여해서 상향시 주민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산천 생태마을 조성의 특성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산천 체험관광의 활성화. 이거는 6차 산업화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산천 지역의 다양한 산림 생산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을 포괄하는 6차 산업화를 통한 소득 창출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천 지역의 생태 자원과 주변 문화, 휴양, 관광 자원, 산천 마을의 숙박 체험 시설을 활용해서 도시민의 휴양 방문 수요를 산천지 유치하기 위한 산천 생태 관광의 도입, 산천 문화 생활 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소득 증대가 필요한 거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천 마을 리더 및 운영 매니저 전문가의 양성 컨설팅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산천 지역의 산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산림 거버넌스 내용인데, 이거는 산천 지역의 주민이 국민과 공민이 그리고 사회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림 사업 및 원활한 산천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해 담당자인 지역 주민과 지자체, 산림청, 산주, 산림조합, 산림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구에 해당하는 산림 거버넌스의 책임주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계획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 협력 및 대리계획의 활성화. 이건 아마 산림조합에서도 우리 조합장님 오셨는데 대개는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영세하고 부재산주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업 경영하고 대리 경영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이게 여의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협업 경영의 경우는 2004년부터 이 협업체 산림 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인 협업계획 사업체 집약적 운영을 통한 목재, 비목재,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 사업의 창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부재산주를 대상으로 위탁형 대리계획과 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협업계획 등 집단화 사업이 필요한데, 현재는 협업계획은 별로 안 되고 있고 주로 대리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계획 지도 현황인데, 이거는 이제 뭐 근거 목적 업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인원을 보시면은 2010년 현재 산림계획 지도원 수가 전체 880명인데 산림조합 중앙에 133명, 그다음에 142개 지역 산림조합에 747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당 평균 5.3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산림계획 지도원에 대한 국고의 지원율은 80년 80%에서 점검해가지고 2011년 34%, 2021년 25% 수준으로 지도원은 조합의 수익사업 참여율이 높고 본연의 지도사업 이거는 이제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산림계획 지도원의 시도별 배치 내역입니다. 이 강원도는 100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방안인데요. 산림계획 지도원 수의 적절한 증원 및 산림계획 지도원에 대한 국고 지원율의 확대 등 산림계획 지도의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산조와 이론의 요구에 부합하는 산림계획 기술 지도 보급으로 산림계획을 활성화하여서 임업인의 소득 증대가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임산물 소득의 증대입니다. 증대 필요성은 뭐 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 인산 선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현황인데 임산물 생산액이 2020년 1조 7,400억 7,400억 정도인데 강원도의 경우는 이 수실 상남을 버섯 양용 식물 생산이 2,585원이고 전국에를 보면은 15%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기 소득점 생산 확대 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다. 친환경 단기 임산물의 전략적 육성 강화, 단기 소득점 유통 구조 개선 및 지원 체계 강화, 지역 청년 임산물 생산 유통 안전성 강화 인프레와 지역 특화 산림 산업 클러스터 육성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역 산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실행입니다. 이거는 그 전부터 얘기가 간간히 되어 오던 내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기억으로는 김효준 교수님 발표는 있지만 2017년에 제가 홍천에서 세미나를 주관하면서 우리나라의 산림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공사유림이 분리되어 있는 경영을 따로 하고 있는, 특히나 사유림이 아까 66%가 되는데 이 국유림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유림 거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산림 면적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 산림 경영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지역산림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추진 전략 이거 읽어보시면 되게 아실 겁니다. 전국의 산림의 특성과 사회 경제 여건에 따라 산림 통합 관리 번영을 구분을 하고 산림 통합 관리 시스템 수립은 시행 규칙을 마련을 하고 번영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실행을 멈추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기능 통합, 운영 통합, 기반 통합, 공간 통합.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경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왼쪽에는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아까 거버넌스가 나왔는데 지자체 산림청, 산주 산림조합 등이 같이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법률제도 개혁, 이거는 기반 통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속가능 산림 개혁을 위해서 전체 산림 기능을 6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두세 개 이상이 중첩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능을 통합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산림적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국공사유림의 공간을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거냐, 이건 제 그냥 생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5개 번역 정도로 나눠주겠다. 해안 번역, 백두대간 번역, 그 다음에 DMD 생태 번역, 산림수정 관리 번역, 임산업 클러스터 육성 번역, 이 5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DMD 생태 번역은 한반도 생태 통합, 평화 생태 관리과를 집중 육성하는 공간으로 하고, 두 번째 산림수정 관리 번역은 수원하면 수질 정화 문제. 세 번째 임산업 클러스터 육성 번역은 목재 생산 집중 육성하고 임산업을 육성하는 번역. 네 번째는 백두대간 번역은 금강송 육성과 백두대간 보호하는 번역이고, 해안 번역은 동해안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과 휴양 관광을 할 수 있는 번역.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산림관리 협의체라고 해서 이 협의체를 밑에 구성원을 산주지자체,
그림 현인과 지역 주민 등으로 하면서 밑에 보시는 운영 체계를 그런 형태로 해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 통합 관리, 혁신 클러스터 구축, 공간의 연계 통합 새로운 제도를 창출할 수 있는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자치로 아직 내년 6월이라고 멀리 많이 남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하여튼 할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진짜 강원도 발전할 수 있는 그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